이제 미국 시장 관전 포인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주요 포인트 짚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챙겨야 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밤에 파월 의장의 말이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I don't 이러다가 다시 I do not이라고 정확하게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리세션 침체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정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나스닥이 I don't 이럴 때 2% 올라가 있다가 I do not 하고 강조를 하니까 4%로 꽁충 뛰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고, 연방기금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범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5%는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이 중립금리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비율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지켜볼 여유가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IHS 마켓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정도 낮춤으로써 이제 8월 달은 공백이고 9월 달에 0.5% 낮추는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랬는데, 파월 의장은 지금 현재 어떤 생산이나 지출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그런 국면을 좀 우려하면서도 그래도 미국의 경제 여러 분야가 잘 해주고 있고 노동시장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0.75%포인트만 올려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는 모습이었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의견을 표명을 함으로써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장이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뭐 조금 좋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이제 전날 장 끝난 뒤에 실적 이슈를 해서 굉장히 좋게 또 시간 외 거래를 보냈기 때문에 아침부터 굉장히 또 높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포드도 실적 발표했는데 시간 외 거래까지 합치면 한 11% 이상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은 온전히 이제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FOMC 일정은 9월 20일 돼야 됩니다. 그리고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는 미국의 이제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로 돌아가서 그 주의 일을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뭔가 기대할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남은 실적 발표도 오늘 밤에 이제 애플, 아마존닷컴 하고 나면 피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유사들, 뭐 엑슨모빌 같은 정유사들하고 우버, CBS, 페이팔, 알리바바, 디즈니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만 좀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는 반도체 쪽하고 우주산업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를 좀 잡아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밤 이제 나오는 이슈들 보면은 2분기 GDP 성장률 나오는데 0.5%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는 1.9%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0.5% 정도 예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신하고 있는, 정말 이게 맞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기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50-50 정도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나오는데 한 4,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자 지출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물가 지수가 오랜만에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 오늘 애플 있고요, 아마존닷컴 있고요, 화이자에다가 인텔, 거기에다가 알트리아, 이제 그 경기 방어주들이죠. 우리가 말보로로 대표되는 그 담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12%, 아마존닷컴은 마이너스 80%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약주들은 좀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고, 반도체 쪽에 인텔은 마이너스 42%나 지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주 쪽에서 지난밤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주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는 그렇게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좀 보면서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FMC가 지나도 끝이 아닙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야말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잔치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아야 될 텐데 결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 또 미국 시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담은 종목들을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김태수 금융작가의 시각도 우리 서학개미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1등 종목은 뭐 당연히 애플 아니면 테슬라? 뭘까요? 잠깐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26일자 기준입니다. 이제 FOMC 발표 나기 전에 기준으로 제가 봤는데 1등이 애플이고 그리고 나서 쭉 보다 보면 4등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구글이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카니발도 있고 근데 여기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그 변동성 지수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 ETF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있는 지금 프로쉐어 이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배짜리 레버리지, 엄청난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나스닥 100 지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요게 지금 지난번에 마이너스가 났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 이제 2배짜리, 이제 롱 빅스 VIX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선물 지수 관련해가지고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변동성 지수는 금리 인상기의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 들어갈 때는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고 예측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애플하고 알파벳 들어갔는데 꽤 잘 들어가셨어요. 대형주들 이럴 때 잡아놓고 이제 조금, 변동성 큰 것들 같이 잡아서 양쪽에 이제 바벨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꽤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변동성 지수나 이런 어떤 3배짜리 레버리지 큰 걸 잡는 데 있어가지고 방향성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은 보유 비중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손실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잡을 때는 항상 내가 기초자산, 그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서 10%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만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준이 되고 만약에 이거를 갖다 크게 한다 그러면은 최대 20%까지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그 방탄소년단 그 B가 이제 앨범 낸 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죠. 이제 다음 주에 쿠팡이 손실이 조금 감소되는 쪽으로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FOMC를 앞두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가격 반영 수준을 좀 놓쳤다라는 평가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걸어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 보실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주식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지 뭐 주가에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구분해서 매매 안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학개미 분들이 전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애플에다가 상당수가 이제 ETF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군요. 오늘 작가님 관련한 내용 정말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꾸려 나가주시길 바랄게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고요. 작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마감되자마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르륵 나오고 있는데요. 고려아연부터 DL건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2분기 매출액이 전년비 4.4% 하락한 것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7.5% 하락. 이런 결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기업의 성적표가 어땠나 한번 쭉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내일도 장 마감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뵐게요. 마감 스트레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